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박정호입니다. 자, 안진걸 소장 인터뷰 이어서 안진걸 소장이 소개를 하고 왔습니다. 자, 기다리신 분 많을 것 같은데요. 김진양 개성공업지구 지원재단 이사장님과 말씀을 더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사장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날씨가 많이 더워졌어요. 진짜 덥습니다. 진데도 좀 개성공단 문제가 또 안 풀리고 있어서 더 덥게 느껴지는 답답합니다. 네, 6월 중순인데요. 예, 자, 먼저 이사장님 저희 방송 네. 저희 박정희 핫스팟은 처음 나오셨으니까 맞습니다. 저희 시청자분들께 인사 말씀부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잊지 않고 개성공단 문제를 박정희 핫스팟에서 다뤄준다 해서 진심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잘 돼야 됩니다. 이 프로그램이 잘 돼야 됩니다. 그래야 개성공단도 열리고 남북관계도 회복되고 위기 국면들을 평화 해법으로 나가지 않겠나 싶습니다. 초대해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이제 개성공단 가동이 중단된 지 벌써 5년이 넘었더라고요. 맞습니다. 2016년 2월 10일 우리가 딱 하루의 시간을 두고 전면 중단시켰죠. 야. 이유만으로 5년이 지났습니다. 아니 그때 저도 그 현장에 있었어요. 네, 폐쇄돼 가지고 네. 그때 언론들이 다 몰려갔잖아요. 그래서 그 참 눈물 흘리시는 우리 사장님들, 관계자분들 만나서 얘기 듣고 했는데 그때 그래도 이렇게까지 오랫동안 막혀 있을까 생각이 들었고 네, 또 정권도 바뀌었고요. 그렇습니다. 뭐 별의 별 뭐 좋은 일도 특히 많이 있고 했는데 네. 이렇게까지 막혀 있다. 음, 이사장님 입장에선 더 안타까우시겠어요. 예, 뭐 사실은 예. 솔직히 말씀드리면 네. 답답한 게 아니고 음, 살짝 분노가 분노가 있습니다. 뭐냐면 2016년 2월 10일 당시 박근혜 정부의 개성공단 전면 중단 조치는 네. 사실은 초법적으로 매우 불법적으로 음, 어떠한 절차적 과정 없이 국민 기본권을 완전히 유린했던 예. 사실은 국정농단의 어휴, 과정에서 발생한 겁니다. 그렇다면 네. 촛불 민심, 탄핵을 이끌었던 촛불 민심, 촛불의 힘에 의거해서 이 정부가 시작을 했습니다. 네. 개혁적 과제들을 쭉 같이 가야 되죠. 2016년 2월 10일 당시에 네.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의 과정으로서 불법적으로 문을 닫았으면 개혁적 과제를 떠안은 현 정부는 예. 여하간 간에 여는 것이 네. 순리인데 여는 것이 순리다. 그런데 소위 말하는 미국 주도의 안보리 체제에 묶여 가지고 못 연다고 하는데 네. 사실은 최초에 우리가 개성공단을 하고자 했던 실력 취지라든가 네. 목적에 부합하는 측면에서 본다라면은 안보리 제재와 무관하게도 열 수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저는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개성공단을 전면 중단한 것도 엄청난 정책 실패였지만 그 공단을 평화와 번영의 상징이었는데 실제로 평화를 만들었고 실제로 우리 남측 경제에 그렇죠. 엄청난 기여를 했는데 네. 평화와 번영의 상징이었던 그 실증적인 체험적인 성공 모델을 못 열고 있는 지금의 이 매일매일도 정책 실패는 매 한 가지다. 네. 저는 정책 결정 단에 있는 사람들이 개성공단의 실체적 가치를 진짜 확실히 안다면 어허. 이렇게 방치하는 것이 진짜 온당한가 내지는 미국 반대 때문에 그런다라는데 네. 대한민국 국민들의 국익, 국민의 행복은 눈치 보고 양보하는 영역이 아닙니다. 과감하게 붙어서 평화와 번영을 위해서 이것보다 더 좋은 방법이 없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겠죠. 네. 그러지 못한 것이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매우 안타깝다. 안타깝다. 아니 지금 뭐 정부 관계자들, 예. 뭐 통일부 장관부터 시작해서 뭐 여당 의원들이나 지도부들 계속 만나고 소통을 하실 텐데 뾰족한 수가 안 보이는 건가요? 어떠세요? 모르겠어요. 나눠보면. 제가 판단하기로는 네네. 이런 겁니다. 미국이 4.27 판문점 선언 6.12 싱가포르 합의 지난 3년을 돌이켜 봤을 때 네. 미국의 대북 정책 그 앞에 미국이 대북 정책을 펼치는데 남북 관계가 앞서 나가는 것을 계속 억압시키죠. 네. 남과 북이
스스로 뭔가를 하는 것에 대해서 계속 반대한단 말입니다. 음. 미국이 굉장히 민감하게 생각하는 게 네. 남북 교류 협력의 상징 중의 상징인 이 개성공단이에요. 어. 이 개성공단을 뭘 한 거에 대해서 미국은 공단이 어떠한 기능을 했는지 별 내용도 모르고 그냥 공단은 적절치 않다라는 거예요. 미국의 반대가 워낙 엄혹하게 세다 보니까 네. 우리 정부 당국 입장에서는 미국이 저렇게 음. 반대하는데 미국과의 갈등을 촉발하면서까지 굳이 할 필요가 있겠는가라는 인식을 하시는 분들이 예. 없지 않다. 아하. 그래서 큰 모험을 하려고 하지 않는다. 그래서 제 입장은 예. 국민행복, 대한민국의 국익, 국익. 이것은 예. 평화와 번영이라는 국익, 음. 검증된 국익은 양보하는 것이 아니다. 어. 할 말은 하고 동등한 관계 속에서 네. 이 개성공단 문제가 음. 한반도 문제의 종전 평화 내지는 비핵화 많은 것들을 추동할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좀 적극적으로 붙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죠. 그러니까 이거를 설득을 어떻게든 잘 해내겠죠. 정부 입장에서도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비핵화를 추동할 수 있는 하나의 모멘텀이 평화, 되고 번영, 번영 이게 다 연결되어 있는 그런 부분인데 이거 뭐 북한의 돈벌이 이걸로 좀 치부해가지고 그렇죠. 안 된다는 그러는 거잖아요. 이 부분이 왜 가슴이 네네. 아프냐면요. 대통령님께서 현 문재인 대통령님께서 대통령 후보 나오셨을 때 이 개성단이 닫힌 과정을 너무 잘하셨기 때문에 이것은 집권하면 조속한 재개를 위해서 적극 협상하겠다 그랬었어요. 네. 두 번째는 개성공단 재개의 문제는 4.27 판문점 선언에서 종전평화협정을 합의하고 14선은 전면적 부활하고 됐을 때 거기에도 네. 포함이 되고요. 어. 9.19 평양선언에는 예. 남과 북의 최고 지도자가 딱 찍어서 개성단 이야기를 했어요. 우선 조건이 되는 데 따라서 우선 개성 금강산을 정상화하자 그랬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렇죠. 북측은 2019년 1월 1일 신년사에서도 네. 유일하게 한 가지 용의 표명을 했는데 어.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을 아무런 대가 없이 전제 조건 없이 할 수 있다 그랬거든요. 이 말은 무슨 뜻이냐 하면 현재의 4.27, 6.12, 9.19 이 남북미 간의 최고 정상 간의 이 3대 합의를 실천하지 못했기 때문에 현재 교착 국면이 왔는데 네. 이 위기 국면이 있는데 이 4.27, 9.19, 6.12 싱가포르 합의를 실천하는 과정이 결국 현재 교착 국면 위기를 해소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란 말입니다. 그 핵심 중의 핵심이 종전평화협정의 문제하고 개성금강산 관광 재개가 있습니다. 네. 이 문제를 현재의 위기를 평화로 바꾸기 위해서는 남과 북의 합의들을 실천해야 되는데 그 실천의 핵심으로서 안보리 제재를 지키면서도 개성금강산 문제는 한번 해보자라고 네. 과감하게 이야기를 한다라면은 아하. 현재의 교착 국면은 전 충분히 평화의 기회로 만들어갈 수 있다라고 네.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죠. 아, 예, 말씀 들어보니까 그렇게 하면 되겠다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예, 그러니까 제재와 접촉이 되지 않는 그런 부분들부터 풀어 나가면 예, 우리 약속이 됐으니까 또. 이 박사님 핫스팟을 보시는 분한테 꼭 네.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다들 그냥 개성공단을 안보리 제재하고 무관하게 어떻게 열 수 있단 말이야 이렇게들 말씀하신단 말이야. 모든 제재가 적용이 안 되는 한 가지 영역이 있습니다. 남과 북의 인적 교류는 아하. 전혀 제재를 못합니다. 예. 개성공단은 14년간 남과 북이 함께 일을 했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설비라든가 인프라는 다 되어 있어요. 그러면 남과 북의 과학 기술 협력, 네. 과학 기술자들이 모여가지고 브레인스토밍하고 회의하고 그런 걸 하는 거예요. 개성공단에서 당장 제품 못 만든다더라도 네. 남과 북의 스타트업 협력, 남측의 ICT, 북측의 소프트웨어 관련 기술자들이 과학자들이 모여가지고 모여서. 산업성을 따져보고 이런 것들을 하고 네. 이런 것도 있어요. 과학기술 협력이 인적교류 협력인데 또 다른 한 방법으로 말입니다. 전통적으로 기존의 개성공단은 남측의 원부자재를 네. 개성에 갖고 가가지고 어. 개성에서 제품을 만들어서 남측으로 100%다 가져왔잖아요. 네. 원부자재가 들어가고 완제품이 남측으로 나올 때 안보리 제재하고 충돌될 수 있는 지점들이 없지 않아요. 아하.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부모 봐야 되겠지만 네. 그러면 방법은 말입니다. 북측의 원부자재를 가지고 북측 땅인 개성에서 네. 제품을 만들어서 만들어서. 그 완제품을 북측의 내수 시장에 공급하면 남과 북이 같이 일을 하긴 하는데 근데 인적 교류이기 때문에 제재는 무관해요. 거기서
만들어서 거기 북측에 공급하면 네. 제재가 개입될 수 있는 여지 자체가 근본적으로 사라지죠. 그렇게 볼 수 있겠네요. 이것을 하는 이유는 음. 기존의 개성공단은 남측의 임가공 단지였는데 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북측의 임가공 단지가 되는 거고 그렇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과 북이 같은 공간에서 함께 일을 한다는 측면 속에서는 신뢰를 회복하고 평화를 구축하는 방법이 되겠죠. 그리고 북측의 법인이지만 북측에 네. 있는 공장이지만 네. 소유주가 우리 남측 소유거잖아요. 그렇죠. 그 사용료 이런 것들은 또 우리가 받을 수 있겠죠. 과도기적으로라도 개성공단을 돌리는 것 자체가 신뢰 회복 평화의 복원 차원에서 진짜 중요한 거라면은 네. 그렇게라도 돌리면서 아하. 남측에 운부자재 들어가고 완제품 남측 나오는 예. 거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아무리 제재전에 찾아가 가지고 제재 해제를 설득하고 이런 과정으로서 과도기적으로 좀 가보자라는 게 우리 생각인데 네. 이렇게라도 하고자 하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가기 위해서 그렇죠. 개성을 어떻게든 한번 네. 전화 여부의 계기로 삼기 위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는 보는 겁니다. 아, 예, 들어보니까 우리가 이제 방송 보시는 분들도 아마 잘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네. 아, 그렇게 하면 또 풀 수도 있겠구나라는 네. 생각이 드는데 저희가 계속 고민해보고 시도해보고 네. 노력을 해봐야 되는 그런 부분으로 보입니다. 자, 저희가 지금 김진영 예사님과 인터뷰를 좀 진행하고 있는데요. 개성공단 이 문제 어떻게 좀 풀어볼까라는 말씀을 귀한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저희가 영상을 좀 중간에 네, 보는 네. 것도 좋을 것 같아가지고요. 네. 준비를 좀 했어요. 네. 신원의 이 황우승 법인장 네. 인터뷰를 제가 영상 좀 준비를 했는데요. 네. 보고 오셔서 다시 또 말씀을 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에게 개성이란 굿 뉴스다. 기쁜 소식이다. 5만 5천 명의 그런 북측 근로자, 그 배후의 가족들 20만 명, 우리 남측의 기업, 이 기업과 연결된 5천여 개의 그 협력업체, 또 그에 따른 또 식구들, 이들이 다 그 개성공단의 터전을 통해서 생활해왔기 때문에 또 한 나라의 경제를 또 축을 또 하고 있었기 때문에 개성공단이 다시 열려서 서로에게 기쁜 소식을 전해주는 공단이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으로 개성공단은 굿뉴스다. 2004년 7월 달에부터 개성공단 초창기부터 이제 개성에 올라갔었고요. 2016년 2월 달 개성공단이 갑작스럽게 중단될 때까지 그곳에 이제 법인장으로 이렇게 근무했습니다. 이제 신원의 생산본부장으로서 지금 현재도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 개성 공장은 인원수는 약 2,000명, 이제 남측 주재원은 뭐 15명, 이렇게 함께 일했고요. 1년에 이제 여성 의류, 남성 의류 합해서 약 120만 장 정도 이렇게 생산하는 그런 공장이었습니다. 갑작스럽게 제가 발령을 받고 제가 인사부장을 그동안에 했었기 때문에 그 봉제 공장도 생소했고 또 북측 북측 사람도 한 번도 못 봤고 기대 반 두려움 반 뭐 이렇게 이제 했었던 것 같아요. 생산성이라는 부분을 생산량의 증가 뭐 이것도 중요하지만 저희는 이제 백화점이나 이런 고급 아울렛에 나가는 물건들에 대한 품질에 대해서 되게 강조를 많이 했거든요. 품질 관리 수준이라는 거는 저희가 상상을 초월할 만큼 되게 수준이 높게 갔고 개성에서 만들어진 제품을 가지고 2014년도에 남측의 그 대통령 품질 대상까지 받을 정도로 되게 그 아주 우수한 품질을 유지했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뭐 아주 만족한 그러한 수준이었다. 아침에 이제 저희가 출퇴근 인사를 하는 회사로 유명한데 13년 동안 정말 아침 저녁으로 한 번도 쉬질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한겨울에도 영하 20도 막 이렇게 되는데도 제가 그냥 다 정문에 나가서 맞이하고 어서 와, 밥 먹고 왔어, 힘들지 춥지 뭐 이렇게 하니까 그 어떤 고급 간부가 1대1로
정말 사장 선생 오늘도 정문을 지켜줘서 고맙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그 따뜻한 마음, 또 진심 어린 마음 이런 것들이 좀 있고, 이 개성공단이 이제 통일의 시작이고 작은 통일을 이뤄가는 시발점이라고 똑같이 생각을 했습니다. 저희도 그렇고, 일단 먼저 남측 기업이 들어와서 사장 선생님 돈 많이 버셔야 된다. 그다음에 신혼이 잘 돼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좀 더 열심히 해야겠다. 이런 이야기들을 늘 반장이나 또 우리 비서나 북측 간부가 이렇게 계속 다짐한 듯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듣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참 진심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2013년도죠. 중간에 한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6개월 정도. 그 다음에 이제 재개가 됐을 때 그들이 보여줬던 마음들, 제가 그때 이제 막 올라갔는데 저희 직장장이 그날 제가 올라온다고 토끼를, 자기 집에 있는 토끼를 잡아가지고 토끼탕을 해온 거예요. 그래서 저를 대접을 하고, 저는 북측에 한 60여 명이 뭐 청소하러 나온 동무들 모아놓고 다시는 이제 이런 헤어지는 일이 없을 거다. 우리가 이런 그 재계에 보답하는 일은 열심을 다해서 하는 일이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막 우는 거예요. 앞마당에서 제 이야기를 들으면서 막 그래갖고 이들이 정말 공업지구 정말 그다음에 잘 되고 싶어 하는구나, 이런 마음을 알게 됐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그 거북이, 거기도 어느 고급 간부가 이거 저한테 주면서, 사장 선생 이거 내려가더라도 이 거북이 사장 선생 책상 위에다 놓고 나를 생각하시오, 그러면서 이걸 준 적이 있어요. 그래서 아무튼 2016년 2월달 다른 건 못 갖고 와도 요건 꼭 갖고 내려왔습니다. 요건 제 비서가 요걸 직접 만들어서 항상 저를 생각해 주십시오. 봉제반의 어느 한 동무가 복주머니라고 해서 저한테 이렇게 우승 이렇게 이름까지 새겨가지고, 그래서 지금 이 안에는 제가 북측에 다닐 때 쓰던 뭐 이런 것들 지금 이제 고이 간직해서 제 방에 여기 서랍에다 넣어놓고. 개성공단은 퍼주기 사업이다. 저는 그 포기 사업이었지 퍼주기 사업이 아니라는 것을 전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도 1년에 몇십억 거기서부터 이익이 나서 퍼왔고요. 너무너무 좋은 품질의 옷들을 생산해 왔고, 이거는 뭐 어디 동남아나 중국하고 비교할 수가 없는 너무너무 소중한 생산처였는데 그 돈은 그냥 북측에 퍼주기다. 근데 이런 왜곡된 그런 인식, 그런 것들이 어디서 나타났는지, 저는 그런 이야기 나올 때마다 내가 언제든지 어디 가서 객관적으로 모든 자료를 공개하면서까지도 이야기할 수 있다,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저희 신호는 어떤 일이 있든지 개성이 빨리 재개가 되고, 또 개성 이외의 어떤 새로운 북측 땅에서 그런 경제 활동을 좀 지속해 나갈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개성에 안 가시면 후회가 된다. 개성은 기회의 땅이다. 희망의 땅이고, 우리의 미래에 꼭 가야 돼. 갈 수도 있는 것이 아니라 꼭 가야만 하는 그러한 땅이 바로 개성공단이라는 점을 예비 입주 업체들에게 강조하고 싶습니다. 은혜야, 그동안에 잘 있었냐? 너 제주도 나하고 손 붙잡고 가는 꿈을 꿨다며? 근데 아직 그것이 실현이 안 되고 있네. 이제 그런 날이 곧 올 거라고 확신을 해. 또 내가 나 백두산에 또 초대해서 관광시켜준다고 그랬지 않냐? 그런 날이 꼭 오기를 나는 지금도 손꼽아 기다리고 있어. 그저 그날 즐겁게 만나서 이야기하고 지난날 이야기할 동안까지 건강하게 잘 지내다가 만나자.
네, 영상 좀 보고 왔는데요. 네. 좀 먹먹해지네요. 이 개성에서의 그 추억, 그 삶이 어땠는지 저희가 황우승 법인장을 네. 통해서 들어볼 수가 있었는데 저는 기억에 남는 게 퍼주기가 아니라 포기다라는 이 기억에 남습니다. 뭐 보수 쪽이나 이런 사람들은 맨날 개성공단 얘기하면서 퍼주기 하고 있다라고 지적을 했었는데 퍼주기 아니고 포기였네요. 네. 네, 좀 명료하게 우리가 정리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애초부터 개성공단이 남과 북이 2000년 8월에 합의하고 2003년에 착공하고 첫 제품이 나오고 우리 남측의 기업들이 가가지고 막 이렇게 진행이 될 때 네, 애초부터 왜 그런지 일부 세 세력이 개성공단을 계속 폄훼하려고 했었습니다. 아, 그 아주 대표적인 이야기가 북측의 달러 박스다, 돈줄이다, 맞아요. 북측의 퍼주기다. 개성공단에서 직접 기업을 운영하신 분들은 압니다. 이게 얼마나 많이 실질적으로는 어마어마하게 퍼오는 사업인지를 압니다. 근데 저는 왜 누가 그 거짓들 달러 박스, 돈줄, 퍼주기 네. 다 거짓이에요. 이 거짓을 왜 누가 왜 그럴까? 오랫동안 참 많이 고민했었는데 예, 여하간에 결론적으로 보면은 남과 북이 화해 협력해서 평화로 통일로 하는 것 자체가 매우 불편한 세력이든 나라이든 네, 아주 조직적으로 그렇게 아하. 됐었습니다. 우리가 경제적 가치, 예를 들어서 남과 북이 북측에 5만 5천 명의 노동자들과 남측에 많을 때는 3천 명, 적을 때는 1,000명 정도가 14년간 같이 생활했는데요. 최초의 개성공단을 했던 이유 자체가 두 가지였어요. 하나는 평화를 상호 신뢰 구축을 하고 평화를 한번 만들어 보자. 네, 그 평화를 만드는 방법이 경제 협력의 방식을 채택했던 거잖아요. 그렇죠. 14년간 진짜 매일매일 평화가 만들어지고 매일매일 통일이 만들어졌었어요. 네, 오해했던 사람들이 이해하게 되고 서로 친해지게 되고 어, 남과 북이 북과 남이 자본주의가 사회주의를 사회주의가 자본주의를 서로가 진짜 많이 이해할 수 있었던 그래서 네. 진짜 친하게 지냈던 공간이고 무엇보다도 우리 신혼의 황우성 법인장님께서 네, 말씀하신 바와 같이 경제적 가치 측면에서 우리가 어. 얼마나 퍼왔을까 예, 저희 재단에서는 그런 데이터들을 내본 적이 있습니다. 북측의 노동자들이 2004년 12월 달에 받았던 실질 총액 임금이 네. 2004년 12월 기준으로 한 달에 우리 한화로 6만 3천 원을 받았습니다. 한 달에 6만 한 3천 달에 6만 3천 원. 한 달에 6만 3천 원을 받았어요. 예, 상상이 안 되죠. 그렇죠. 근데 진짜 많이 받았을 때 가장 많이 받았을 때가 2015년 12월 네. 임금인데요. 한 달에 우리 한화로 15만 원을 받았어요. 오우, 예? 우리 국내에 들어와 있는 외국인 노동자 한 명을 쓸 수 있으면 네. 개성공단에서는 13명을 쓸 수 있습니다. 이 개성공단의 경제적 이점이 어떤 게 있냐면요. 첫 번째, 고품질 생산성. 맞아요. 아까 말씀하셨죠. 예. 예. 북측 노동자들이 제일 좋은 게 하나 있어요. 결코 직장을 옮기지 않아요. 이직률이 거의 0%에 가까워요. 숙련도가 굉장히 높아지고 계속 좋은 품질이 예, 나오게 되네요. 기술 굉장히 품질 굉장히 엄청나죠. 생산성 좋아지죠. 두 번째, 말이 통하잖아요. 말이 통하잖아요. 맞아요. 뭐 민족적 정서가 같아요. 음. 똑같아. 12년 무상 의무 교육 받은 양질의 노동력들이에요. 근데 서울에서 1시간이면 돼요. 그렇죠. 가까워요. 서울에서 1시간. 네. 그리고 원부자재가 들어가고 음. 완제품이 나올 때 관세도 안 붙어요. 노동제도, 조세제도, 회계제도, 네. 이 법인세, 이 모든 것이 사실은 북측이 우리 남측에 내놓았던 특혜였어요. 토지값, 임금 인상률이 아무리 많이 올려도 1년에 네. 5% 이상 못 올려요. 이 모든 것들 우리 기업들은 늘 그렇게 얘기했었어요. 전 세계 어느 공단도 개성공단보다 좋을 수가 없다. 우리 남측의 제조업 기업들한테는. 예. 그래서 개성공단을 대체할 수 있는 공단은 없다. 없다. 그래서 통계를 내봤었습니다. 네. 얼마를 버는가? 이를 기업이 이를 투자하면 투자하면 최종 생산물의 최종 소비자 가격 기준 네. GDP 30을 가져와요. 에이. 이건 비교하면 안 되죠. 와. 이를 투자하면 GDP 30을 가져온다?
예. 상상이 안 되죠. 상상이 안 돼. 이런 건 없죠. 이런 건. 없죠. 어디 있겠어요. 개성공단에 계셨던 기업분들이 네. 2016년 2월 10일 전면전가 되고 나서 네. 당장 원청업체 5단은 공급을 해야 되니까 아, 부랴부랴 부랴부랴. 내려와 가지고 대체 공장을 찾아서 어디로 갔냐면 네. 베트남,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미얀마, 동남아로 많이 빠져나갔습니다. 네. 그 개성공단 입주 기업들이 동남아 쭉 나가 가지고 베트남에서 가장 많이 번다고 했을 때 네. 이렇게 비교했어요, 우리한테. 원래 베트남 참 괜찮았습니다. 그래도 뭐 아무리 좋아봐도 개성공단에 5분의 1밖에 안 됩니다. 아. 이 말은 무슨 뜻이냐? 베트남에서 진짜 좋았을 때 네. 그것보다 개성은 5배는 더 봅니다. 이게 비교가- 예. 이런 비교 자체가 참 그래서 황우성 법인장님은 여러 데이터를 가지고 압도적으로 퍼오는 곳이다. 사실은 저는 남북 경협을 퍼주고 퍼오고 이렇게 보지 않습니다. 예, 예. 그걸 하고자 했던 네. 최초의 이유는 평화와 경제 번영 같이 하자는 거였고 그렇죠. 남과 북의 제로섬 게임이 아니거든요. 네. 우리 기업들이 돈을 벌다는 건 굉장히 좋은 일이잖아요. 기업을 버는 과정이 평화를 만드는 과정이다라는 것. 그 가치는 야. 진짜 크죠. 그렇죠.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가치죠. 어마어마합니다. 네. 저희들은 눈앞에 보이는 기업들의 경제적 가치, 그들이 1년 결산을 했을 때 얼마나 많이 버는지도 많이 봤지만 네. 사실 국가의 입장에서 이런 개성공단이 2개, 3개, 4개가 되어가는 과정이 대한민국 경제의 미래 평화 경제의 창이고 네. 한국 경제의 구조적 저성장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진짜 체험적인 창이었다고 저는 이야기합니다. 네. 그래서 경제적 가치로서 개성공단보다 더 좋은 공단 없다라는 정도로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아, 저희가 이거 영상과 또 우리 이사장님의 설명을 들으면서 개성공단에 대해서 더 이해도가 높아지고 있는데요. 그럼 영상 하나 더 이어서 보죠. 네네. 네, 시의회 한지훈 팀장 영상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한지훈 팀장도 어떤 얘기로 개성공단에 대해서 설명을 할지 제가 들어보고 오겠습니다. 개성이란 자부심입니다. 예. 이제 일반 사람들은 이제 경험하지 못한 것들을 저는 해보고 있는 거잖아요. 또 계속 하고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그래도 그 프라이드. 네, 안녕하세요. 저는 BJF 리테일 경기북 영업 1팀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한지훈입니다. 네, 처음에 부점장하고 또 점장하고 이렇게 있었습니다. 추가로 한 총 8년간 개성공단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저도 이제 새로운 걸 항상 하고 싶어하는 게 마음이 있었는데 마침 누가 별로 하고 싶지 않았던 어떻게 보면 잘 모르는 곳이기 때문에 거부했던 사람이 많은데 저는 하고 싶어서 제가 자원을 해서 이제 가게 됐습니다. 거기는 그 남측 주재원들을 상대로 이제 영업을 하는 곳이거든요. 모르시는 분들은 이제 북측 직원들도 와서 상품을 구매할 수 있지 않냐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남측 주재원들을 상대로만 이렇게 영업을 하는 곳입니다. 근무자는 북측 직원이지만 점장, 부점장만 발령받은 이제 직원이고 나머지는 다 여기로 말하면 스태프분들 다 이제 북측 직원이었던 거죠. 처음에는 1호점, 2호점이 있었는데 최근에 3호점까지 해서 이제 3개 정도 점포가 3개 점포 있었고 부수 직원은 총 9명. 직원들이 기억력이 엄청 좋다고 항상 느꼈거든요. 항상 상주에는 주재원들뿐만 아니라 가끔 왔다 갔다 하는 그 업체 방문객들도 있거든요. 근데 심지어 막 1년 전에 한번 왔다 간 손님도 저희 직원이 기억을 하고 어디 업체 누구 아니시냐 이런 거 보면서 깜짝 놀라기도 했고 상품이 들어오면 그 뒤에 설명 이런 거 있잖아요. 다 읽어요. 다 읽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기억력이 진짜 좋기 때문에 금방 다 외웁니다. 바코드가 있잖아요. 저는 그냥 바코드인갑다라고 하는데 얘네들은 이걸 다 보더라고요. 이게 보면은 8로 시작하면은 뭐 남측 제품, 2로 시작하면은 무슨 뭐 수입품 그게 그 바코드에 원래 그런 뜻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저도 자세히 모르는데 한편은 그리고 저희가 또 이제 영업적인 측면에서도 이제 어떤 물건을 팔아야 된다라고 이렇게 같이 얘기를 하면
이제 남쪽 손님이 왔을 때 어떤 거 뭐 사야 될지 고민하고 있으면 그걸 가지고 추천해가지고 판매도 하게 되고 판매적인 측면에서도 되게 잘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손님들이 저희 직원들한테 물건도 많이 사주거든요. 선물로. 근데 그걸 또 이제 받는 게 부담스러워다 보니까 다시 이제 제자리에 갖다 놓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저희는 물건을 예를 들면 한 10개 정도밖에 없는데 판매는 막 30개, 40개 돼 있고 그런 경우가 있으면 저희는 이득이긴 한데 그런 또 에피소드가 있어가지고요. 네, 기억에 남는 사진 중에 하나인데요. 이게 제가 예전에 저희 현재 CU가 예전에는 개성공단 들어갈 때 패밀리마트였습니다. 지금은 CU로 바꿨는데 그때 제가 점장하고 마지막에 이제 직원들하고 찍는 사진 나올 때요. 찍은 사진이고요. 지금 뭐 이 친구들이 뭐 하고 있는지는 인사를 제대로 못 하고 나와서 뭐 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거 볼 때마다 직원들이 잘 있는지 한편으로는 또 좀 더 잘해줄 걸 좀 아쉬움이 남아 있는 그런 사진이기도 합니다. 여기 보면 소영이라는 친구가 있는데요. 이 친구가 되게 밝고 활발한 이런 친구거든요. 말괄량이 같은 친구여가지고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같이 일하다 보면은 이제 뭐 실수도 하고 해가지고 어떻게 보면 감정적으로 좀 많이 싸운 적도 있는데 오히려 그게 또 미운정이 돼가지고 나중에는 많이 또 친했던 또 친구이기도 하고요. 이게 처음에 이제 패밀리마트라고 할 때 패밀리마트 이런데 쉽게 말하면 제가 가족마트라고 가족 상점 막 이래가지고 자기들도 이제 가족 이게 이 뜻이구나 이렇게 알기도 하고 CU는 처음에 아무리 이름 바꿀 때 무슨 뜻이냐고 많이 물어봤죠. 그래서 농담으로 뭐 그래 CU 저래 CU 그러니까 쉽게 뭐 이제 귀에 와닿도록 CU 이렇게 하고 많이 놀렸던 기억이 있네요. 네. 이 사진은 이제 북측 직원이 생일날 좀 기억이 남는 게 없을까 해서 모자를 제가 구매를 했습니다. 오늘 생일이라는 거를. 그러니까 저도 썼었는데 저 북측 직원 생일날 이 모자를 쓰고 있으라 했거든요. 그러면 왜냐면 하루 동안 그래도 몰랐던 사람들도 아니까 또 축하도 해주고 그날만큼은 또 이 친구가 또 주인공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쓰고 있으면서 축하도 많이 받고 처음에 잘 안 쓰려고 그러죠. 부끄러워서. 근데 처음에 써서 또 이제 실제로 이제 축하를 받고 하니까 자기도 재밌어 한 부분도 있어가지고요. 전통 아닌 전통이었습니다. 또 이제 발렌타인데이나 화이트데이, 그 빼빼로데이를 원래 부채에는 이런 게 없잖아요. 근데 저희가 이제 있기 때문에 이제 무슨 데이라고 이제 선물을 이렇게 주면 이게 남자가 여자 주는 날, 여자가 남자 주는 날 이제 자기도 알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저도 좋기 때문에 이 친구들도 이제 발렌타인데이가 되면 즉 과자, 초콜릿 같은 거 해서 저는 선물 주기도 하고 이렇게 많이 왔다 갔다 재밌게 했던 기억도 있습니다. 개성공단은 어떻게 보면 작은 통일의 공간이다라고 이제 말씀드리고 싶고요. 왜냐하면은 그 안에서 이제 같이 생활을 같이 하는 거잖아요. 북측 사람, 남측 사람. 어떻게 보면은 합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그러면서 이제 저희가 느꼈던 건 뭐냐면 선입견이 있던 게 뭐 깨지기도 하고 아마 그쪽에서도 처음에 저도 북측 직원들 상대할 때도 서로 보이지 않는 벽이 있었거든요. 왜냐면 제가 말하는 걸 다 믿는 건지 안 믿는 건지 또 북측 직원이 말하는 게 진짜인가 아닌가라는 이게 의구심이 있었는데 이제 이런 건데 시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이게 알게 돼요. 이게 거짓말이었구나 아니었구나 그런 걸 느끼면서 오해도 많이 풀게 되고 그동안 살아왔던 게 다르기 때문에 생각도 다르고 말하는 표현도 다르잖아요. 아까 뭐 노래도 얘기했는데 그때 북측에 있을 때는 그다음에 이제 북측 노래를 당연히 많이 부를 수밖에 없고 듣고 하다 보니까 한참 남한 왔을 때도 몇 년 동안 혼자 북한 노래 부르면서 흥얼흥얼거리고 있는데 자신을 보고 저 아차하죠. 괜히 오해한 사람 있겠는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 공장 동무들 웃으며 말해래요. 아니 글쎄 날 보고 춤맛한 처녀래요. 춤맛 처녀래요. 그래도 오래 있고 오래 왔다 갔다 해서 다 안다고 하지만 갈 때마다 새로운 건 있고 긴장되는 것도 있고요. 그런 거는 계속 새로운 것 같아요. 계속 갈 때마다 항상 알아도 더 알고 싶기도 하고 근데 알면 또 안 되는 것도 있는 것 같기도 하고 항상 신비감이 있다라는 생각을 항상 하고 있습니다. 여기 개성에 있을 때 꿈이 뭐였냐면 저희가 이제 계속 1호점, 2호점, 3호점 있잖아요. 그리고 금강산에도 저희 CU가 있어요. 지금 당연히 이제 뭐 중단돼가지고 휴업 중인데 나중에 계속 커가지고 가면 누군가는 이제 북한 전체를 또 관리해야 되는 또
관리자가 필요하니까 평양도 진출하고 점점 이제 북한의 이제 권역을 담당하는 이제 그 권역장이 되고 싶은 게 꿈이었거든요. 아직은 좀 중단됐지만 앞으로 좀 CU가 계속 이제 성장해가지고 북측 지역 곳곳에 이제 제 CU가 생기기를 또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안녕 얘들아. 정경아, 은호가, 현호가, 희영아, 진아야, 소영아. 뭐 지금쯤이면 결혼하고 애 낳고 잘 살고 있을 것 같은데 뭐 축하도 못 해주고 미안할 따름이다. 근데 있었을 때 내가 더 잘해줄 걸 그랬어. 지금 생각하면은 뭐 아쉬운 것도 많고 좋은 추억을 만들어서 참 고맙고 지금 언젠가 다시 만날 거라고 생각하고 그때까지 항상 몸 건강히 잘 지내고 있길 바란다. 보고 싶다. 그거 하신 거예요? 네, 갑자기 감정이 올라오네요. 네, 패밀리마트라는 또 옛날 이름도 보게 되고 자, 개성공단에 편의점에 있었다는 사실 네. 모르시는 분들이 아직도 많으실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저도 2008년도에 개성을 들어갔는데요. 네, 당시에 현재 CU가 패밀리마트가 공단 입구에 있었어요. 어, 그거 보는 것만으로도 참 놀랍다. 놀라운 이유가 우리야 남측에서 늘 보는 패밀리마트인데 네, 북측에 사람들이 주민들이 그걸 본단 말입니다. 음, 서로 그런 것 자체가 놀랍고 네, 저는 가끔씩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개성공단이 북측의 땅인데 가끔씩 여기가 서울 아니야? 이런 생각.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한다라는 것은 네, 남과 북이 상호 문화적 교호작용을 한다는 것이죠. 그렇죠. 얼마나 서로가 서로를 많이 음, 배우겠습니까? 네, 남측의 슈퍼는 이런 것이야. 뭐 그렇게 설명도 하고 그렇죠. 그런 많은 기억들, 문화의 상호 교호작용적 측면에서 개성공단은 어마어마한 기능을 했죠, 사실은. 그러니까 이 편의점 하면은 지금은 우리 대한민국에서 우리 남측에서는 빼놓고는 얘기할 수 없는 문화처럼 예. 하나의 뭐 숨쉬는 산소처럼 느껴질 정도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예. 북측 사람들한테 이 CU, 이 패밀리마트가 남측에서는 밤새 24시간 문을 연 곳이 참 많다 그러면은 처음에는 네. 왜 24시간 열어야 되냐고, 밤엔 자야 되는 거 아니냐고, 왜 그러냐고. 네. 그게 수요가 그렇게 많고 밤에도 많이들 열어놓는다 그러면 그것 그렇죠. 자체가 그들한테는 문화적인 좀 차이. 야, 음. 그게 밤에도 연다고? 음. 그 사람들은 어떻게 노동을 그렇게 하나? 이런 생각을 해요. 그렇죠, 그렇죠. 왜 이거 밤에 열어야 되나 그냥 또 할 법한데 네. 그러면 다른 문화적인 것과 다른 모습을 네. 편의점 그 하나로도 충분히 유추해보고 그렇죠. 얘기를 나눠보고 서로 이해할 수 있는 거죠. 북측 직원들이 예. 소위 말하는 지금의 CU 패밀리마트에 남측에 있는 모든 물품이 그대로 있단 말입니다. 그 많은 물품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할까요? 아하. 첫 번째는 사실은 있는 그대로 이야기해 보면 네. 당시만 하더라도 북측의 물품 사정이 별로 좋지는 않았잖아요. 그렇죠. 소위 말하는 자본주의의 맹아적 여러 상징들이 다 있잖아요. 맞아요. 모든 여러, 예, 뭐 물품들이. CU 가면 다 있잖아요. 다 있죠, 다 있죠. 궁금해 물어보죠. 아 저런 것도 만드냐고. 왜 CU에서 양말을 왜 파냐고. 그 모든 것들 맞아요. 그 있는 제품 하나가 이야기거리고 재미있고 북측은 주로 국가 공급 체계잖아요. 그렇죠. 아주 화려한 진열대라든가 이런 것 자체가 필요 없는 체제인데 네. 제품의 유통 공급 과정이 우리하고 좀 많이 다르잖아요. 그런 것들을 보는 것들이 굉장히 신기해하기도 하고 그게 다 우리한테는 추억이죠. 설명해주고. 그러니까요. 이게 계속해서 아까 3호점까지 뭐 있었다라고 말씀하신 그게 계속 커지고 많아지고 평양에도 들어가고 금강산 관광할 때 거기도 있고 다 이렇게 늘어난다면 그게 이제 교류가 되는 거잖아요. 남북 교류가. 예전에 예. 공동경비구역 JSA라는 아, 예. 영화에 보면 네.
이병헌과 송강호가 대화를 하다가 네. 송강호가 그러잖아요. 북측의 병사잖아요. 초코파이를 보면서 아, 우리 공화국이 이것보다 더 잘 만드는 초코파이를 먹고 싶다고 그랬단 말입니다. 사실은 개성공단에 있을 때 CU에 굉장히 다양한 제품들이 있잖아요. 남과 북이 친해지면 굉장히 친해지면 남측 주재원들이 북측 직원들과 진짜 친해지면 이런 이야기를 해요. 이 많은 과자들, 맛있는 빵 이것들을 하나씩 다 좀 먹여보고 싶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아이고. 종종 있었어요. 네. 그만큼 친해졌기 때문에 이 남측에서 막 우리는 그 사실 별로 그렇잖아요. 그렇지. 부담 없잖아요. 예. 그런 마음들이 그냥 편안하게 생겼던 공간. 음. CU에서 벌어지는 여러 이야기들이죠. 참 CU 이 편의점 하나로도 많은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그렇죠. 오늘 영상 보면서 얘기가 더 재밌네요. 더 예, 예. 얘기가 좀 풍부해지고 있는데 저희 영상을 준비한 게 하나 더 있습니다. 마지막 예. 네, 마지막 이걸 좀 보고 얘기를 더 나눠봐야 될 것 같은데요. 준영 R&D의 김금숙 차장. 이 네. 준영 R&D는 한마디로 어떤 회사냐면요. 네, 어떤 회사인가요? 제조업 공장이 아니고 오, 개성공단에 근무하는 네. 북측 직원들이나 남측 주재원들의 식부자재, 아, 커피 남측에서 네. 대량으로 공급하는 초코파이, 라면과 예. 같은 식부자재, 쌀 같은 부자재. 것도 공급하고 음. 이런 영업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인터뷰도 재밌겠네요. 네, 네. 네, 그럼 한번 같이 보고 오시겠습니다. 고향? 네. 전 진주가 고향인데 거기서도 거의 한 30년 가까이 살고 그 나머지는 일산에서 살았는데 진주 갈래 개성 갈래 물어보면 개성 가고 처음에 9년에 입사했던 거는 화학 인터내셔널로 입사를 해서 들어갔다가 거기서 조금 근무를 하다가 이제 준영 R&D에서 2016년도에 이제 개성공단 문이 폐쇄가 되면서 이제 나왔죠. 함이나 준영에서 했던 건 그 북측의 노동보호물자, 로보물자라고 얘기를 하죠. 거기는 뭐 라면도 있고 거의 제일 많이 이제 하는 게 초코파이, 라면, 그다음에 이제 커피. 16년 폐쇄하기 이제 직전에 이제 BBQ나 동대문 분가를 했었거든요. 맨 처음에 들어갈 때는 개성을 구경을 하고 싶었어요, 솔직히. 단순 호기심. 그때 이제 하암의 사장님이 생각보다 쉽지가 않다고 한번 가보고 결정을 하라 그래서 일단은 한번 가보기나 가보자 그러고 이제 갔던 거죠. 이제 갔는데 군사 분계선인가 하여튼 그거 넘어가잖아요. 뭔가 진짜 뭉클하더라고요. 그거 지나가는데 정말 처음 보는 거잖아요. 북측 사람은 뿔 달린 것도 아니고 딱 우리하고 같이 생겼더라고요. 맨 처음 가서 느낀 게 참 순박하다. 그냥 그렇게 머리를 안 써도 내가 주면 한 개를 주면 뭐 두 개를 안 줘도 한 개 정도는 주고 그냥 이런 인간관계가 너무 단순한 거예요. 그냥 그래서 그게 너무 편하더라고요. 나하고 맞나 보다 싶어서 있었던 게 솔직히 처음에는 뭐 오래 있을 거라고 이렇게 뭐 생각을 하고 가지는 그렇지는 않았죠. 맨 처음에는 애가 그때 대학생, 큰애가 대학생이고 이제 엄마랑 이렇게 친정 어머니랑 같이 살았는데 우리 애가 그렇게 우는 거예요. 괜찮다고 그래도 북한 간다 그러니까 그건 어떤 외국보다도 더 먼 곳이라고 생각을 하겠죠. 근데 내가 물어보니까 엄마 바로 가야지 뭘 망설이냐고 그렇게 울었던 애가 그 잠깐 한 몇 년 지나고 내가 그 얘기를 했더니 엄마 뭘 망설이냐고 당장 가야지 이러더라고. 그냥 이제 거기 있으면서 솔직히 여러모로 안정도 되고 좀 편안해졌죠. 엄마가. 이제 BBQ는 거기가 프리미엄 카페라 피자나 이런 게 다 됐어요.
이제 그걸 배워갖고 이제 애들한테 이제 가르쳐 준 거죠. 그리고 이제 피자나 치킨 이런 건 얘네들 이제 처음 접해 보니까 또 애들이 엄청 그런데 요리를 가지고 해요. 그리고 막 자기들이 이제 막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뭐 이렇게 하면 더 맛있지 않냐고 막 이렇게도 하고 그래요. 좀 진취적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생각을 해봐도 보고 싶네 참. 보고 싶네. 우리는 이 북측 애들이랑 진짜 관계가 정말로 좋았거든요. 우리 그때 제가 하암에 있을 때 문이 닫혔었거든요. 사장 선생님 이러더니 자꾸 우는 거예요. 나보고 그러더라고요. 이제 가면 언제 또 보냐고, 전화가 있어서 전화를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이제 가면 못 보는 거 아니냐고. 내가 걱정하지 마, 내가 문 열릴 거야, 내가 걱정 안 해도 된다고 그러면서 막 안고 울더라고. 다행히 그때는 열렸는데 이제 또 다치고 나서는 그러고는 열리지가 않네요. 좋아하죠, 제가 애들을. 사랑하죠. 거의 개성에 있었던 사람 다 가고 싶을 거예요. 저뿐만이 아니고 아마 100명이면 특별한 이유를 빼고 100명 다 갈 거예요. 우리도 가끔씩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중독인가 뭐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이유는 잘 모르겠는데 그냥 거기가 시골 동네처럼 참 좋아요. 편안하다 해야 되나? 거기 뭐라고 이유는 잘 모르겠는데 그런 편안함이 있어요. 편안함이 있고. 순이야, 진짜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났네. 니네 아들도 잘 컸고 건강하게 잘 있나 모르겠다 야. 조만간에 될지 모르겠지만은 우리 그때까지 건강하게 우리 웃으면서 다시 보고. 진짜 보고 싶네. 그러고 주홍이도 보고 싶고 성희도 보고 싶고 윤미도 보고 싶고 금양이도 보고 싶고. 우리 꼭 다시 만나자. 그리고 그때도 이쁘게 해갖고 와야 돼. 알았지? 건강하고. 네. 무슨 이상가족 찾기 영상 보는 듯한. 이생가족 맞죠? 네. 네, 진짜. 아, 그만큼 정말 정이 깊게 들었다는 생각이 드네요. 이 영상 보면서. 누구나 네. 저기에 지금 나오시는 분들이 북을 잘 알고 가신 분들이 아니에요. 그냥 우리 일반 그렇죠. 국민들인데 네, 네. 일반 기업에 다니다가 네. 그냥 회사에서 북측의 지사에 음. 발령을 내서 간 거예요. 근데 다 똑같이 음. 친해지고 똑같이 저런 그리운 마음들 다 갖게 돼요. 아. 보편적으로 갖게 되는 북측 사람들, 뭐 인터뷰도 나옵니다만은 보편적으로 정이 많고 예. 눈물이 많아요. 진짜 음. 순박해요. 시골 동네에 온 듯한 느낌이라 그랬잖아요. 네. 그만큼 정이 많다. 그런 정 때문에 아하. 가보고 싶다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네. 자, 오늘 저희가 영상 3편을 쭉 좀 봤는데 계속 더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고 저희가 다른 영상들도 저희 오마이TV 유튜브나 이걸 네. 통해서 올릴 테니까요. 네. 시청자 여러분들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질문도 받아도 좋겠다. 그렇죠. 네. 보시고 질문. 시청자분들이 예. 평소에 북측에 대해서 궁금한 부분들 질문 그럼 있으면은 괜찮네요. 이웃이 나와가지고 다시 또 답변을 드리면 네, 되니까요. AS 네. 주시면 될 것 같은데. 자, 지금 뭐 저희가 좀 마무리하면서 궁금한 게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조 바이든 미국 예. 대통령과 정상회담했습니다. 물론 좀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구체적인 뭔가 나왔으면 좋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싱가포르 회담이나 판문점 선언 그걸 언급하면서 거기서 시작을 한다. 예. 대북 정책을 그런 부분들 좀 기대감을 좀 갖게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 그렇습니다. 상황? 예. 저희들이 평가하는 것은 걱정이 많았잖아요. 네. 그런데 여하한 간에 음. 바이든 정부가 기존의 트럼프 대통령이 나름 만들어놨던 6.12 싱가포르 합의라든가 내지는 네. 남과 북의 4.27 판문점 선언 음. 거기에서 시작하겠다. 전체적으로 개성 그렇죠.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런 네네. 걱정을 들었고 두 번째는 아하. 남북 관계, 남북 협상 이런 거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또 지지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네. 이제부터 음. 그 원칙적 입장들은 표명되었기 때문에 네. 제가 진짜 바라고 싶은 것은 이제 진짜 우리의 시간이다. 우리의 남과 시간. 북의 시간이다. 음. 미국 정부의 대북 정책을 계속 기다렸는데 자 원칙적 입장에서 남북 관계를 지지한다고 하니까 네. 지난 3년을 돌아보고 교착 위기 상황이 장기화되는 것을 빨리 단절시키고 4.27과 9.19의 합의들을 실천할 수 있는 것들을 네. 적극 실천하려는 노력들을 북측과 제안을 하면서 하다 보면 신압으로 위기를 기회로 만들 수 있을 것이다. 적극적으로 네. 이제는 우리의 시간, 남북의 시간을 우리가 주도적으로 좀 근본 예. 문제부터 종전 평화의 문제, 적대관계 정산의 문제, 음. 4.27, 9.19의 약속들을 실천하겠다라는 이야기들을 북측에 던지면 저는 북측이 나올 거라고 봅니다. 아. 네. 그러니까 지금 보면 교착 상태고 안 풀릴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드는 게 사실이지만 계속해서 두들기고 네. 설득을 하고 네. 이러면 열릴 수밖에 없다. 이렇게 그렇죠. 보시는군요. 뭐냐 하면 제가 네. 방금 말씀드렸던 근본 문제부터 풀자. 사실은 음. 적대 관계를 정산하자. 네. 그리고 4.27과 9.19의 남북 합의들을 실천하자. 이거는 지난 3년을 돌아보면서 남북 관계가 위기로 오게 된 이유를 분석하면서 북측이 올해 1월에 있었던 8차 당대회에서 남북 관계의 원칙적 해법으로서 이걸 제안했었어요. 네. 근본 문제를 풀어야 된다. 적대 관계를 청산해야 되지 않겠냐? 음. 그리고 4.27과 9.19의 그 약속들은 엄중히 받아들이고 실천하자. 이 세 가지가 북측이 내놓은 이야기인데 이건 사실은 4.27 판문점 선언과 9.19 평양선언에서 올해 안에 종전평화협정 하자고 했던 부분하고 군사적 신뢰 구축을 위해서 연합 군사훈련 같은 거 서로 하지 말자고 했던 거하고 예. 세 번째는 다른 많은 교류 협력들도 있는데 남과 북이 합의한 거는 좀 실천되지 않겠냐 이거다 말입니다. 요 부분에 대해서 우리 정부가 좋다. 지금까지 합의해놓고 실천을 못했는데 하나 실천하기 위해서 네. 남북이 한번 자리를 마련해보자라고 이야기하면 저는 북측이 나올 거라고 봅니다. 참 지치지 않고 계속 예. 노력을 하는 게 중요한 것 같고 그렇습니다. 그냥 안 된다고 포기해 버리는 그런 문제가 아니잖아요, 이게. 우리가 분단을 계속 살 수는 없잖아요. 네. 최소한 전쟁적 상황이 71년간 지금 유지되고 있는데 최소한 이 전쟁 상태는 좀 끝내자라는 게 종전평화협정의 문제였습니다. 네. 전쟁 상태는 끝내자라는 게 적대관계 청산의 문제지 않습니까? 전쟁을 끝내자라는 게 4.27과 9.19 약속이었어요. 그렇다면은 그렇죠. 전쟁 상태를 지속하는 것은 말이 안 되기 때문에 네. 끊임없이 계속 도드리고 남북 관계 복원을 위해서 이야기를 해야 된다라고 네.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저희 뭐 처음에 이제 분노가 조금씩 생기고 있다고 말씀도 주셨는데 말씀하신 거 쭉 들어보니까 뭐 길이 없다고 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길이 있고 그게 지금 어디에 파묻혀서 안 보이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그 우리 정부 또 우리 남측에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만들어가느냐, 네. 어떻게 그걸 찾아내느냐 네. 이게 중요하다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네요. 예, 맞습니다. 내일 또 이제 남북 공동선언 벌써 6.15. 21주년 6.15 21주년. 그렇습니다. 와, 6.15가 벌써 21주년이 됐는데 이게 우리가 그동안 여러 가지 뭐 뒤로 갔다 앞으로 갔다 후퇴했다 전진했다 여러 가지 좀 부침이 있었지만 네. 이제는 네. 좀 앞으로 나아가서 남북 평화 우리 예. 같은 민족끼리 잘 풀어 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 방송을 보시는 네. 시청자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이 하나 있는데요. 네. 다시 열리게 되면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예. 번복할 수 없을 정도로 불가역적인 평화를 만들 수 있다고 봅니다. 다시는 엎어지지 않을 것이다. 네. 그게 지난 3년의 교착 국면 속에서 우리가 배운 거라고 봅니다. 음. 한번 다시 붙어보고
열리게 되는 순간 네. 불가역적으로 훅 음. 달려가는 대세, 기세, 판세를 좀 같이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함께 힘을 모아서 나가야겠습니다. 그래도 끝으로 저희 네. 시청자분들께 인사 말씀 하시고 좀 음.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박정희 핫스팟을 보시는 여러분께 한 가지 꼭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음. 개성공단은 남과 북이 14년간 직접 체험적으로 실정적으로 겪어봤던 평화와 번영의 상징이었고 한마디로 미래경제의 창이기도 합니다. 꼭 공단의 가치, 개성의 가치를 확인해 주십시오. 그러면 우리 국민영북이 그곳에 있다라고 저희는 봅니다. 앞으로도 오늘 같이 공유했던 이 영상 3개가 향후에 4개, 5개 계속 좀 업데이트 될 거라고 봅니다.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 주변에 이 영상들을 많이 좀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말씀 정말 잘 들었습니다. 다음에 또 감사합니다. 모셔서 얘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